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주제인 시스템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가치공학을 통해 최종적인 설계 대안이 만들어졌죠. 이번 시간에는 그 최종 설계 대안을 바탕으로 준비된 재료와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을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시스템 제작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재료를 보면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발사목이라고 하는 재료를 나무교량의 제작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발사목이라는 재료는 대략 각재 같은 경우에는 1cm당 0.1g, 그리고 판재 같은 경우에는 0.3125g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각재 15개와 판재 하나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각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각재가 지급이 되는데 그거의 무게가 대략 한 150g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천연 재료이다 보니까 15개의 각재가 서로 다른 중량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한 바와 같이 강한 발사목을 사용해야 될 부위와 약한 발사목을 사용할 부위들을 나누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하나의 우리 재료가 보이는데 이놈이 바로 판재입니다. 그래서 이 판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90cm짜리가 나눠졌다면 28.125g, 1m짜리 즉 100cm였다면 31.25g 정도 무게가 나가는 재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나무기량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발사목을 연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접착제 같은 건데요. 접착제는 따로 나눠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조의 특성에 맞게끔 직접 구매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무명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무명실 자체가 너무 좀 가늘다 싶으면 몇 개의 무명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좀 굵은 실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특히나 교량 설계에서 인장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 부분에는 굳이 무거운 발사목을 사용하는 것보다 무명실을 이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우리 설계실 안에 전기톱 2대와 전기 드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장비든 이런 공작 기계에는 통상 2개의 스위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킬 때는 초록색 버튼, 그리고 끌 때는 빨간색 버튼, 그래서 on, off 버튼이 있고, 통상 이 off 버튼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 on 버튼은 이렇게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on-off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장비를 가동시키면 되겠고, 특히나 전기톱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이 줄톱을 사용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면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안전 커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전 커버를 반드시 제자리에다가 놓고 열지 않고 안전 커버를 제자리에 놓은 채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전기 톱을 이용을 해서 발사목을 절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꼭 유념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톱과 드릴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가공 장비는 아래 사진에 보이는 레이저 커팅기인데요. 자, 이 장비는 컴퓨터 도면을 이용을 해서 판재들을 정해진 모양으로 절단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자를까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CAD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AD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 모양을 자르고 싶다라고 하면 사각형 모양의 CAD 파일을 만들고 그 CAD 파일을 오토캐드 2000 버전의 DXF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이 장비에서 읽어드리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오토캐드에서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해 가지고 오토캐드 2000L에 T2000DXF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일로 저장만 되어 있으면 이 장비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도면대로 판재를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커팅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설계실의 청결 유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실을 이용을 해서 특히나 이런 전기톱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전기톱 사용한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빈 설계실의 사진을 좀 찍어 놓은 건데요. 한마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지러 놓히고 나면 누군가가 치워야 돼요. 그런데 어지러 놓인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혼탁한 모습으로 설계실을 두지 말고 사용을 했으면 반드시 정리정돈을 하고 설계실을 나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실 청결 유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에서 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때 항상 약간 실천하는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실 청소를 할 때 애들만 시키는 선생님이 되지 말자. 항상 같이 해주자. 좋네. 그래서 책상을 다 뒤로 밀고 항상 진짜 열심히 청소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반 애가 나한테 딱 오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왜? 우리 청소하면 사실 선생님이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나의 실천한 리더십.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그냥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그냥 무조건 대신해주는 게 그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구나. 우리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 나무교량을 제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드릴 말씀은 실제 크기의 설계 도면을 먼저 작성을 하고 이 도면을 이용을 해서 제작된 발사목 부품을 하나하나 직접 대가면서 절단 및 조립 작업을 하면 부품의 정밀도, 결과적으로는 교량의 정밀도를 매우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크기의 설계 도면이라고 하면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우리 설계실에 모눈 종이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모눈 종이에 부품을 그리거나 교량을 그린 후에 발사목을 제작을 하는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발사목을 설계치수보다 약간 크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큰 부분을 사포를 이용을 해서 정밀하게 손질한 후에 사용을 하면 역시 교량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교량 제작 시 가로, 세로, 높이 축에 대해서
완벽한 대칭성을 유지해야 높은 하중을 견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량이 설계와 달리 비대칭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하된 하중이 결국은 한 방향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커다란 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아치 중에 한 아치는 높고 한 아치가 낮다라면 제하된 하중이 이쪽 한쪽에만 집중이 되어 버려서 결국 교량을 두 개의 아치가 아니라 한 개의 아치로 받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량이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축에 대해서 완벽한 대칭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나 횡방향으로 대칭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충분한 양의 횡거더를 대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접착제로 목공풀을 사용하는 경우 나무교량 전체 자중 중 접착제 무게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착제의 무게가 발사목의 무게에 비해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목공풀은 경화하는 데 상당히 긴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24시간 이상 굳혀야 경화 작업을 해야 원하는 강도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작은 자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량의 중량을 줄이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 또는 좀 더 강하게 붙이고 싶다 하는 경우 에폭시 접착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면 나무교량 전체 자중 중에 약 20%, 그러니까 목공풀을 사용할 때보다 한 2배 이상 접착제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러한 단점이 있죠. 하지만 경화에 걸리는 시간이 뭐 20-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편리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부위는 에폭시로 접착을 하고 나머지 힘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부분은 목공풀을 이용을 해서 접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하중 감소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에폭시는 두 개의 용액이 합쳐진 상황에서 경화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용액이 담겨져 있는 별도의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용액을 짜낸 후에 그 용액을 충분히 혼합을 해줘야지 경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얘네들 두 개의 액체를 짜내고 충분히 섞지 않은 상태에서 접착을 시켜버리면 접착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해요. 따라서 두 개의 용액을 반드시 충분히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옆에 주사기 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듈을 달아서 혼합되는 모듈을 달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면 이 과정 속에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두 개의 용액을 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화 작용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착하는 당시에 부재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접착 부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재가 정밀하게 제작되지 않아서 접착면에 틈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틈을 접착제 등으로 꼼꼼하게 메꿔서 제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설계의 교량이라도 제작 과정의 정밀성에 따라 실험 시 견딜 수 있는 하중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제작하는 데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의 교량은 시공부실로 인하여 결국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충분히 정성을 들여서
교량을 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눈 종이를 이용을 한다면 보다 정밀한 제작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모눈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그리려면 또 작업이 오래 걸리고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출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그 프린터 사이즈가 A4 용지 정도밖에 출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우리의 교량은 총 길이가 500m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A4 사이즈 한 장에 출력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축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제작을 위해서는 실제 사이즈의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트릭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립니다. 일단 오토캐드의 인쇄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인쇄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3D 모델을 2D 모델로 다 바꿔야겠죠. 여러분들 이미 예전에 도면 01, 02에서 실습한 바와 같이 비슷한 방법을 이용을 하면 뭐 레이아웃, 리밋, 줌, 렉탱글, 솔뷰, 솔드로우, 레이어, 줌 같은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 사이즈의 교량 정면도를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그걸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을 할 때 1xp, 그러니까 실제 크기로 축적을 정해가지고 인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프린터는 A4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인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두 페이지로 인쇄를 해서 두 개를 겹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쇄에서는 인쇄 영역 안에 요만큼을 범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량 정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이 인쇄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할 때는 교량의 오른쪽 부위를 페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오른쪽 부분을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두 개의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걸 잘 맞춰가지고 풀칠을 해서 이 부분을 겹쳐버리면 비록 우리가 A4 사이즈의 프린터밖에 없지만 500mm를 전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도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 같이 모눈 종이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손쉽게 그리고 정확한 설계 도면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세밀한 또는 정밀한 제작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시스템 제작 보고서에는 나무 교량에 대한 제작 방법을 서술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자, 교량에 대한 제작 방법을 부품 번호와 개념도를 이용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작 방법을 보면 나무 교량의 개념도, 설계도, 부품 정의, 제작 절차. 제작 절차가 바로 이 제작 방법 부분이죠. 누구나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나무 교량과 동일한 형태의 나무 교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즉 재현해낼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장난감으로 뭐 레고 블럭이나 건담 같은 것들을 조립해 본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장난감의 조립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은 참고 자료로, 참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개념도를 이용한 제작 방법의 서술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중간에 제작되는 과정을 바로 이 개념도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이번에 뭐 조립하는 부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품이라면 요 아치 부분이라면 그 아치 부분을 이렇게 컬러를 좀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넘버를 붙이는 거죠. 236번 부품. 그래가지고 이 부품이 어떻게 조립이 된다라는 거를 서술을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품질이 좋은 형태의 제작 방법 서술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키워드는 이겁니다. 누구나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나무교량의 제작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교량 개념도를 이용을 하면 나무교량의 제작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아래에 보는 그림처럼 개념도를 이용을 하시면 교량이 부분에서 전체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화면 속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선 어떤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완성되는 교량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작 방법을 서술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가독성, 즉 보고서를 보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나무교량의 제작 방법을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제작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완성한 나무교량의 사진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 나무교량 사진을 포함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종 개념도와 완성된 나무교량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최종 개념도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나무교량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계와 제작이 서로 일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은 정말 구상한 설계 도면대로 동일한 형태로 제작이 완료되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대비사진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비사진을 넣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뷰에서 보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 같은 각도의 조감도를 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도를 그릴 땐 표준 좌표계의 홈뷰를 이용을 해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 여기가 Y축, X축, 여기가 Z축. 그래서 그 원점의 교량의 좌측면이 부가 포함되게끔 위치를 맞춰서 그 다음에 교량 사진을 찍을 때도 X, Y, Z축에 맞춰서 양쪽이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이 개념도 사진과 나무교량 사진을 포함을 해서 보고서에 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설계 제작 일치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페이지를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보고서에는 사전 제하 실험한 사진을 포함을 시키는데요. 자, 교량을 제작한 후에 중앙에 가로막대가 설치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죠. 실제로 실험을 하러 왔는데 여기에 막대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실험을 못하고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교량의 가로막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체크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이게 좀 불안하니까 중간에 옆에다가 접착제를 갖다가
약간 덧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접착제만큼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막대가 여기 끼워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는 절대 수정 보완을 하셔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교량이 시험대에 잘 설치되는지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 교량의 끝부분, 즉 50cm 간격이 쫙 맞아서 이 부분에 잘 끼워질 수 있는 형태인지, 이쪽에 교량의 그 부분과 교대 부분과 실험대의 턱 부분이 잘 이렇게 교합이 맞아가지고 설치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사전 제하 실험이라는 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을 저희가 보고서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사진은 교량의 실험대 거치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설치하지 않고 중앙에 막대도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교량을 실험대에다가 올려놓은 모습, 그 사진 하나고요. 그게 첫 번째 사진. 자, 두 번째 사진은 교량에 바구니를 설치한 사진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교량에 실제 여기 중앙부에 있는 가로막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런 바구니를 실제 매달은 그 사진을 보고서에 역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두 장의 사진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뭐와 관련해서? 사전 제하 실험에 관련해서. 자, 그럼 이번 주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시스템 제작 보고서의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면 1번 최종 시스템 1.1 제작 절차 교량에 대한 제작 방법을 부품 번호와 개념도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서술해라. 나무 교량을 개념도, 설계도, 부품 정의와 제작 절차만으로 누구나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해라. 레고 또는 건담 등의 장난감의 조립도를 참조해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작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나무 교량 사진을 보고서에 실으셔야 되는데요. 실물 시스템에 대한 사진, 즉 나무 교량의 사진을 찍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교량 사진의 주요 특장점을 말풍선을 이용을 해서 서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이렇게 사진이 쫙 나온 거죠.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다. 여기 뭐 이렇게 트러스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설계에 의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라고 쭉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교량이 우수한 교량이다 라는 거를 우리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에 대한 주요 특장점을 말풍선을 이용해서 서술이라는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량 옆엔 중량을 표기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측 중량과 실제 중량. 그래서 예측할 때 예를 들어서 뭐 80g이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81g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모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챕터로는 사전 제하 실험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앞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교량을 실험대에 거치한 사진, 교량을 실험대에 거치한 모습을 촬영해서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순히 교량을 거치한 것이 아니라 실험대에 거치한 후에 바구니를 장착한 모습을 촬영해서 첨부를 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건 실제 본 실험할 때 원활하게 실험이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끔 여기다가 실제출을 제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한번 교량이 파괴되면 다시 만드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빈 바구니를 올리는 데까지만 사전에 작업을 해 보시고 실제 출을 올리는 과정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을 제하하면서 어느 시점에 파괴가 되는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 포함되어야겠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참조한 논문, 책, 웹사이트 등을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목차 페이지 있고요. 아니구나, 제목 페이지 있고요. 목차 페이지 있고, 간지 하나, 둘, 최종 시스템과 사전 제어 시스템, 그리고 1.1, 1.2 제작 절차와 나부교량 사진, 그리고 실험 때 거치 사진, 바구니 설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고서의 구성, 프레임워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 시 꼭 지켜야 할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실 청결 유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사목 조각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되겠고, 중간에 쓰레기통이 차게 되면 쓰레기통 반드시 누구든 자발적으로 비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제작 도구에 대해서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작 도구는 설계실 밖으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설계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발사목 절단과 접착은 반드시 실험대 위에 있는 커팅 매트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험대 상판이 상하기 때문에 내년도 또 후년도에 사용할 학생들이 실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따라서 발사목 절단과 접착 반드시 커팅 매트 위에서 작업을 해서 실험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종 재료, 도구, 이런 것들 앞쪽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시고 나서는 항상 원상 복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에 항상 필요한 물품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저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톱들, 접착제, 도구,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모두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발사목 제작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